한 교육재단이 제주에서 가장 큰 면세점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세점의 진짜 주인이 신세계그룹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내년 제주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주도는 8천억 원을 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술중점학교인 애월고와 함덕고의 첫 번째 졸업생인 3학년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제주에 온 이주민의 10%가량이 다시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인구 유입에 대해 도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40%에 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시내 호텔을 갖고 있는 한 교육재단이 호텔 부지에 제주에서 가장 큰 대형 면세점을 짓겠다며 교통 영향평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면세점의 진짜 주인이 신세계그룹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기업이 교통 영향평가를 쉽게 통과하려고 꼼수를 쓰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2년 전 문을 닫은 제주 시내 한 특급 관광호텔입니다. 이 호텔 주인인 모 교육재단은 최근 호텔 건물을 허물고 면세점을 짓겠다며 지난달 제주도에 교통 영향평가를 신청했습니다. 2022년에 완공 예정인 건물 규모는 지상 7층, 지하 7층에 판매 시설 면적은 15,000제곱미터. 기존의 신라와 롯데 면세점보다도 2배 이상 넓은데 지난 18일 첫 심의에서는 주차장 확보 대책이 부족하다며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체 주차장 확보하겠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부분을 갖고 가라는 부분이거든요. 그 대체 주차장이 이제 완전히 확보가 안 됐군요, 그러니까. 네, 증빙이 없어서 증빙을 해라라고 한 거죠. 그런데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이 호텔 부지에 주상복합 건물을 추진하던 개발업체가 신세계 면세점이 더 많은 돈을 주겠다며 땅을 가로채 피해를 입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구두로 약속받아서 다시 이제 도장만 찍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신세계 끼들어서 이런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니까 저희들은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정말 하소연할 길이 없다는 거죠. 실제로 이곳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신세계 면세점이 지난 7월 교육재단에 70억 원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뿐만 아니라 해외 이런 사실은 해외든 뭐든 항상 저희는 검토를 하니까 항상 아시겠지만 다시 특허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가 뭐라고 말하기가 애매해가지고. 정부는 올해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반대한다며 제주에 면세점 특허를 내주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관광객이 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 면세점의 부정적인 제주 지역 여론을 의식해 신세계가 일단 교육재단을 앞세워 교통 영향평가를 신청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앞으로 심의 과정에서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올 들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어제 3년 만에 다시 1,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제주도는 연말까지 1,520만 명이 들어와 역대 최고치였던 2016년에 1,585만 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제주 관광객은 지난 2017년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1,475만 명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내국인 관광객까지 동반 감소하면서 1,431만 명으로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제주 지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 이어 당분간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제주도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내년에 5대 분야에 8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오승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제주도의 실질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7%로 2005년 이후 처음 뒷걸음질 쳤습니다. 침체된 건설업은 더 위축되고 있고 제조업과 1차 산업도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이런 경기 부진과 저성장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제주연구원은 올해 0.3%, 내년에도 0.8%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예측한 내년 국내 경제 성장률 2.4%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순유입 인구의 규모 축소라든지 건설업 중심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경기 회복 여력은 다소 미약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내년도 최우선 목표로 잡았습니다. 민생 경제와 관광, 미래산업 등 5개 분야에 56개 과제를 선정해 7,920억 원을 쏟아부을 계획입니다. 관광과 1차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 우리 경제가 그것을 잘 위기를 극복하고 또 체질을 강화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긴장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체 예산 가운데 절반 이상이 건설업에 집중돼 있고 세부 과제도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확장하거나 이미 예정된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둘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도 개발공사 노조가 내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사측과 막판 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개발공사 노사는 오늘 오전부터 양측의 입장을 놓고 합의점을 찾고 있는 가운데 협상 결과에 따라 실제 파업 여부와 일정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가 내일부터 파업에 들어가면 삼다수 생산 공장과 가공용 감귤 처리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삼다수 유통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예술고등학교가 없는 제주에는 애월고와 함덕고가 예술중점학교로 운영 중인데요. 첫 번째 졸업생인 3학년 학생들이 올해 대학 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고전 문학을 읽고 토론하는 수업이 한창입니다. 책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다른 학생과 공유합니다. 책에 표현된 사회 현상과 도덕적 가치 등을 미술 작품의 주제 선정에 적용하기 위한 수업입니다. 이 독서 토론을 하면서 저희가 사회 현상을 받아들이고 그걸 더 배우고 그리고 제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전문 미술인재 양성을 위해 애월고의 미술과가 만들어진 것은 2년 전. 실기시험 없이 학생을 선발한 뒤 학생들이 스스로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서양화와 동양화, 디자인, 조서 등의 전공에 대해 자체적으로 만든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졸업생인 3학년 학생들은 올해 대학 수시 전형에서 서울대와 홍익대, 한예종 등 수도권 상위 대학에 대거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일단 4개의 전공을 직접 체험을 해보면서 자신의 적성과 맞는 전공을 이렇게 심화적으로 학습하고 또 미래의 진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전공 선생님이 잘 도와주셔서 교사들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정체성과 창의적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수업 방식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자기만의 성격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 아이들의 스스로의 색깔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음악과를 운영하는 함덕고는 수도권 상위대학 진학 사례는 없지만 3분의 2가 넘는 학생이 수시 전형에 합격한 가운데 최근 독일의 명문 음대와 교육-교류 협력을 맺으면서 앞으로의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이주민 절반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왔고 이 가운데 10%는 같은 이유로 제주를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유입에 대해 도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40%에 달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5년 전 제주에 내려와 카페를 차린 명천호 씨는 제주에 아주 정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경기도에서 화장품 사업을 하다 도시 생활의 갑갑함을 느끼고 제주로 와 새로운 사업에 도전했는데 아름다운 자연과 여유로운 삶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이주하는 붐이 일었었어요. 그래서 나도 저기에 가서 살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바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면서 제주도로 오기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명 씨처럼 제주에 이주한 인구 가운데 절반가량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거나 이직을 위해 온 청년층입니다. 교통량 증가나 쓰레기 포화 등 문제로 인한 인구 유입의 부정적 인식은 지난해 기준 40.9%로 전년보다 4.7%포인트 줄었습니다.
하지만 제주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이주민은 12.5%로 전년보다 4%포인트가량 늘었습니다. 실제 이주민 10명 가운데 1명은 제주를 떠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은 일자리 등 경제적 문제 때문에 이주를 계획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열거나 새 직장을 찾아 제주로 왔다 같은 이유로 떠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상당수가 청년 세대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은 지역 내 생산 연령 인구 규모 증대와 또 미래 시점에서 생산 연령 인구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세대라고. 제주도는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인구와 환경 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포함해 삶의 질과 관련된 55개 항목에 걸쳐 사회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12년부터 이뤄진 사회조사는 이번이 8번째로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금나 종합건설 한인섭 대표이사가 200만 원을 맡겨주신 것을 비롯해서 신촌초등학교 전교생이 아나바다 장터 수익금 36만 8,640원, 장전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 13만 3,420원, 제주시 노형동 이청암씨가 5만 7,83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기실 분은 내년 1월 말까지 제주 MBC 경영심의부로 문의하시거나 제주은행이나 농협계좌를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는 오늘 밤 곳에 따라 눈발이 날리겠고 산지에는 눈이 쌓이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이고 산지에는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제주 전역에 강풍주의보, 제주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떨어져 춥겠고 평화로와 번영로를 포함한 산간 도로는 결빙 구간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진 전 제주도 관광협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에서 제주시 갑선거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영진 회장은 지역경제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하며 제2공항은 제주의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경필 변호사는 내년 총선에서 서귀포시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무너지고 있는 서귀포 지역의 1차 산업과 관광산업을 일으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은석 한국관광대 겸임교수는 내년 총선에서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은석 교수는 금융 전문가로서 서귀포시를 홍콩과 싱가포르 같은 국제 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송승천 제주도 씨름협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15일 실시되는 첫 민선 제주도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승천 회장은 중고등학생부터 유도와 씨름 선수로 활약하면서 체육계의 문제와 고충을 잘 알고 있다며 전천후 실내 체육관을 확보하고 아시안게임과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유치해 제주를 세계 스포츠의 섬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이 국회 통과를 함에 따라 제주적 어린이 보호구역 300여 곳에도 과속 단속용 CCTV와 교통신호기가 본격적으로 설치됩니다. 원희룡 지사는 오늘 학교 주변 통학로를 점검한 뒤 시설 설치 업무를 자치경찰단 내 통학로 안전전담 TF를 꾸리고 내년부터 28억 원을 투입해 단계별로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